2014년 9월 30일 드디어 전역을 했다. 군생활 5년 내 20대의 절반. 나는 이날이 오길 간절히 원했다. 내가 꿈꾸던 것들을 도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 나이 26살, 2달 후엔 27살. 전역하기 전부터 나가서 뭘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해왔다. 군 입대 전 붕어빵 장사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도전했을 때의 행복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취업은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내 머릿속에는 온통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간절함 뿐이었다. 내가 저축한 3천만 원 가지고 어떤 창업을 해야 할까? 26살인 나는 아무런 경험도 노하우도 인맥도 없었다. 정말 백지 상태에서의 새 출발이었다. 단지 21살 그때 도전했던 노점상 창업에 좋은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땐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전역 후의 선택으로 내 인생은 많은 성장을 했다. 내 20대를 돌이켜보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 떠오른다. 제가 꿈꾸던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을 하고 싶었지만 돈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재산 3천만 원을 투자해서 푸드트럭을 오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주변에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가 제일 불안합니다. 뭘 팔아야 할까? 수많은 고민 끝에 당시 핫했던 추러스를 팔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추러스만 팔아선 승산이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서브 메뉴로 칵테일을 같이 팔기로 정했다. 나는 칵테일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칵테일을 배우려고 돈을 주고 학원을 다녔다. 그리고 레스토랑 칵테일 바에서 잠깐 일을 했다. 저는 지금도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를 함으로써 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이 없었던 예전이나 경험이 많은 지금이나 이 부분은 똑같다. 잘 모르면 경험자에게 배워라. 그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 2015년 1월 나의 영업장이 탄생했다. 네이밍은 칵추로 정했다. 칵테일과 추러스의 앞글자를 썼다. 당시 나는 수요와 공급의 개념조차도 이해를 못했던 무지한 사람이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아는 사람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러니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아라. 나도 했으니까. 전역 후 내 스스로 결정했던 첫 번째 선택이었다. 나는 도전을 선택했다. 20대를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에게 많은 선택을 하게 해줬다. 선택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다. 내가 10대에 꿈꿨던 선택지인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선택지인가. 이 두 가지 중 하나였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20대를 한번 떠올려 봐라.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내 주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기고 처음 겪는 일들 투성이었다. 아마 그때 주관대로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30대, 40대가 되어서 그때 해볼 걸 이라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다. 그때 나의 도전이 지나고 보니 현재 결과값에 대한 경험치였다. 드디어 공사가 끝나고 칵추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장롱면허였던 내가 처음 운전하는 날이었다. 첫날부터 사고가 났다. 액땜이겠지라고 좋게 생각을 했다. 다음 날부터 며칠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판매할 제품을 만드는 연습을 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냄새를 맡고 오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줬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내 기분도 너무너무 좋았다. 도전에 대한 뿌듯함이었다. 저는 12년 전에 붕어빵을 처음 사 먹었던 손님과 6년 전에 추러스를 처음 사 먹었던 그때 그 손님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큰일 났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왔다. 몇 시간 만에 20만 원을 팔았다. 그런데 장사한 지 2주 정도 지나던 그 시점에 누군가 신고를 했다. 구청 단속반이 나왔다. 다행히 벌금을 부과하진 않았다. 나는 처음 2달 동안 월화수목금토일 서울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며 내가 영업할 장소를 찾아다녔고 많은 장소에서 겁없이 영업을 했다. 정말 많이도 쫓겨다녔고 욕도 많이 먹었다.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추억이고 나에겐 값진 경험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칵추를 찾는 손님들이 언제 또 오냐고 연락이 많이 온다. 그 짧은 시간에 칵추에 팬층이 생겼다. 영업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날 쯤에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 나는 푸드트럭 창업을 준비하면서 창업 준비 과정을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다. 마케팅을 생각하고 작성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마케팅이었다. 지금처럼 생각하고 글쓰기를 하거나 검색량이 괜찮은 키워드를 넣지도 않았다. 그냥 했다. 그런데 블로그 글을 보고 행사에 출장 와서 영업을 해줄 수 있냐고 정말 많은 연락을 받았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매주 금토일마다 고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1세대 푸드트럭 칵추의 시작은 동대문이었습니다. 평일에는 길거리와 대단지 아파트에서 영업을 했고 금토일에는 동대문에서 영업을 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매출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다. 주말 기준 하루 평균 1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 알고 보니 행사 시즌이더라. 칵추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단속당하던 푸드트럭이 아니었다.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푸드트럭이 되었다. 출점하게 되면 하루에 작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의 매출이 발생했다. 푸드트럭은 메뉴 구성과 맛도 중요하지만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줄 서는 속도보다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어야지 매출이 높아진다. 한 행사에 나갔다. 행사를 나갈 때는 혼자 판매하기 벅차서 항상 알바와 함께 갔다. 오픈 개시 후에 손님들이 줄 설 때까지 천천히 판매를 했다. 가끔은 줄 서는 알바도 구했었다. 사람들의 심리는 줄 서 있는 곳을 보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더욱더 호기심이 가게 된다. 다른 창업도 마찬가지다. 고객을 억지로 데려오기보다는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행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주에 MBC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배우 이재훈과 셰프 샘킴이 함께 촬영하는 방송이었는데 칵추가 출연 가능한지 섭외 요청이었다. 내가 공을 들여 준비한 사업장이 방송 출연을 할 수가 있었다. 그 후에는 보그걸과 헤이데이라는 잡지사에서 청년 창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내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청년들의 꿈과 희망에 대한 내용이 잡지에 포스팅이 되었다. 내 도전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역시나 행동을 해야지 결과가 나온다. 나는 저녁 후에 쉬지 않고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정말로 많은 경험을 했다.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많은 돈도 벌었다. 3천만 원을 투자한 성과가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러던 중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이 기회로 나는 2년 동안 2억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었다.